4.15 부정선거 정세균 총리 고발에 대한 발표를 하신 게 우리 정수지 대변인 바이올린 가져오셨나요? 네, 특성할 때 같이 백의장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당 대표 김성은입니다. 저희 이석인 총재님과 고소인 한 33명 정도가 저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다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7월 17일 날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은 5가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실 사실 유포, 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또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또 겁박과 협박을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저희가 고소장, 고발장 이렇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제목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자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방송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6월 10일 정부가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적용한다는 또 그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소모임을 금지시켰고 또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교인들만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카페에서 모이는 것조차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창 모임이나 다른 모임은 카페에서 해도 되냐? 일반인들은 그거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교인들만 카페든 어디서든 모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말을 바꿨죠. 정세균 총리가 정부에서 다시 그 방역 당국에서 다시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겠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네, 이제 그에 더불어서 이제 전자출입 명부에 대한 이제 요구까지 교회에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전자출입 명부는 교회는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무 대상은 헌팅, 포차, 주점, 룸살롱, 클럽, 노래방, 콜라텍, 체육시설, 공연장 등만이었고요. 교회는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게 당시 방역 당국의 지침이었습니다. 네, 근데 7월 8일 정세균 총리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저장해서 QR코드 출입 명부를 의무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는 7월 8일까지 2주간 감염자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설치 의무라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2주간 확진자 709명 중 교회 감염자는 90명 중 12.7%로 사실이 아닙니다. 총리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확진자 709명 중 12.7%는 기독교 인구 비율 20%에 비하면 낮은 것인데 고위험군이라고 한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이 총리한테 교회 감염자 통계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비밀이라고 그런 거는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반발하자 또 이제 저희 이제 이석인 총재님이야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자 정부는 사과도 없이 그냥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오늘 뗐을 뿐입니다. 공식 사과할 것은 공식 사과는 없었죠. 근데 완전 해제라는 말은 했지만 완벽하게 해제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또 이제 얼마 전에 의정부 어느 교회에서 뭐 2박 3일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 뭐 철야 기도회를 했다고 해요. 2박 3일 동안.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돼서 또 이제 교회 소모임 금지법 또 해제한 거를 또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그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하면서 QR 코드까지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QR 코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QR 코드가 저희 이 교회 전자 출입 명부도 이제 QR 코드를 이렇게 각각 만들어서 찍게 하잖아요. 다 QR 코드는 다 보셨죠? 네. 어떻게 생기신 건 다 네. 아시죠? 네, 이게 QR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그리고 가장 많이 보셨던 제로페이. 제로페이에서도 이 QR 코드가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QR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출입을 할 때 교회에 나가고 들어간 것을 여기다가 찍으라고 이제 그렇게 의무화를 시킨 거죠. 근데 이 QR 코드라는 게 사실은 교회에서도 교인들한테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것들 QR 코드를 이제 이렇게 찍고 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그런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모르셨죠? 그냥 목사님이 QR코드 찍어서 뭐 출석부 하세요, 뭐 출입부 하세요. 뭐 교인들 내일부터 그렇게 실시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이 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교인들이 다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4.15 총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QR코드가 또 같이 또 이게 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전 투표와 그냥 투표 용지가 다르다는 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전 투표에는 이렇게 QR코드가 맨 밑에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선거 당일날 투표에는 QR코드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4.15 총선 그게 이제 뭐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불법 선거라는 거. 얘기 많이 하는 게 이 QR코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QR코드는 이제는 어디서든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이소에도 이제는 결제 방법이 QR코드를 찍으세요라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QR코드를 우리가 어느 곳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 QR코드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것보다 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이 QR코드라는 것이. 이 QR코드가 이제 그 사전투표하고 이제 부정선거, 그 선관위에서 QR코드를 만든 이유는 저희들한테는 뭐 그냥 뭐 거기 출마자들의 그냥 신상 명세서 뭐 그런 것만 늘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QR코드에는 숫자가 7089자, 한자가 1817자, 영문자와 숫자가 4296자가 담을 수 있을 만큼 어마한 양을 주소나 사진이나 정보 등 뭐 명함이나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냥 쓰던 바코드는 그냥 뭐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살 때 이 바코드로 찍잖아요. 여기는 뭐 그냥 그 뭐 바나나 킥 뭐 언제 만들었고 뭐 얼마이고 이제 그런 것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이 QR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양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번에도 제로페이를 사용했을 때 뭐 핫도그를 한 거 하나 사 먹더라도 이 제로페이에 찍으세요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핫도그 값 1,000원이 그 핫도그집 주인 통장에 그대로 옮겨지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QR코드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간편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QR코드는 전문가들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식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와서 이제 제로페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자기 통장에 돈을 이제 다 담으려고 나쁜 생각을 갖고 이게 붙여도 그것들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QR 피싱, 보이스 피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네. QR 피싱이라는 게 또 한참 유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으면 이제 뭐 중국의 뭐 누구 뭐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자기 통장으로 여기에다 다 끌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위험한 코드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도 전자 출입 명부를 이 QR 코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통계를 근데 또 질문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계. QR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이요? 중국이요? 네, 중국 맞습니다. 중국이 이 QR 코드를 처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투표할 때도 이 QR 코드를 만들었던 화웨이라는 통신 업체의 그 기구를 선관위에서 들여와서 그 모든 정보를 거기다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QR 코드를 왜 만들었냐면 중국에서는 그냥 노숙자들, 거린들도 자기네들이 QR 코드를 이렇게 깡통에 붙여서 국어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QR 코드가 그만큼 만들기도 쉽고 어느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찍고 그러면 내가 뭐 얼마를 노숙자한테 뭐 구걸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찍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너무나 흔해지고 너무나 만들기도 쉽고 식별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이 그 교회에서도 전자 출입 명부를 QR 코드 찍는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을 QR코드에 담아있는 입력들이 다 중국에 넘어간다는 말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네, 거의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도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이제 QR코드 사람들이 건강증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빌미로 해서 저 사람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쟤는 뭐가 얼마가 갖고 있고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중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전자 출입명부를 뭐 그냥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긴 했으나 이게 어찌 보면 중국에서도 지금 종교 탄압이 일어나서 십자가가 다 불태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교회에서 나라에서 교회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보까지 중국에 다 팔아버리고 이제 교회까지 그것들을 의무화해서 종교 탄압을 진짜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찍으라니까 찍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어디 가셔도 QR코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네. QR코드에서 1분만 좀 불증 설명을 네, 일어나서 합시다. 네. 저도 다 맞췄나요? 다니까 조금 있다가 네. 좀 맞춘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 부정 불법 선거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이 생각이 안 나지? 전자 출입 명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QR코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QR코드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QR코드는 제2의 베리칩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리칩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이렇게 신체에 얇은 것을 이렇게 심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개인의 신분이나 정보를 이제 저장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나라에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저를. 네. 근데 그게 말이 좋아서 관리이지, 솔직히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2의 베리칩이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정세균 얘기하다가 QR코드까지 넘어왔는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정세균이 이제 나라에서 전자 출입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너 몇 월 며칠 어느 교회 갔었지? 뭐 이제 관리하겠다. 너 교회 안 갔어? 안 갔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엄청 핍박을 하겠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QR코드가 신문물이니까 너무 간편하니까 찍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제 이런 호기심으로 한 번씩 해보시고, 또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야 되는 식당에도 가지 마십시오. 네, 그게 정말로 뭐 교회의 그 전자 수립 명부는 4주간을 해서 교회에서 폐기 처분한다, 넘어가지 않는다, 막 그런 말이 있는데 4주간 폐기 처분하기도 전에 그 정보를 빼가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뭐 교회 뭐 어느 내부 고발자가 뭐 고발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너무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QR코드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혹시 영화 킹스맨을 옛날에 보셨나요? 네. 네, 한창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그 킹스맨을 뭐 신사처럼 옷을 쫙 빼입는 그 컨셉으로 엄청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핸드폰에 유심카드 아시죠?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나쁜 악당들이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나눠줍니다. 공짜로 다 나눠주는데 그게 무슨 유심칩이냐면 그거를 꽂으면 이제 모든 걸 다 공짜로 쓸 수 있는 뭐 약간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런 유심칩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근데 그걸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이걸 꽂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조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세뇌를 시키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 유심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지 QR코드뿐만 아니라 지금 핸드폰 저희 뭐 삼성이나 애플 다 쓰고 있지만 그것들을 뭐 저기 뭐야 여기서 조정 한 번에 쫙 전 세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뭔가 퍼뜨리면 저희는 진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QR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네,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론이 또 마지막으로 내자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편리성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여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아서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태업하지 않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수기 선교사님 바이런 준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죠. 조금 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다음 스케줄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QR 코드가 왜 이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우리 이제 법적으로다가 대항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우리는 꼭 간단하면서도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QR 코드는 지금 선거법상에 없는 거예요. 쓰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딴 거 다 뭐 그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나온 거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부수적이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물건 들더라도 여기는 지금 다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가 다 무효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긴 그래도 이제 정당 차원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것 그만큼의 그 유력한 그 권한과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아주 효과 있는 싸움을 해달라는 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QR코드 하나만 제 속성을 말씀드리면은 사전 선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그 뭐 하나 QR코드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창고예요. 그 다음에 3일간의 그 저기 사전 선거 기간 동안에가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네 마음대로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도 갔다가 저 선관위 갔다가 지네 마음대로 조작해 놓는 게 이게 사전 선거 기간 때문에 사전 선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전 선거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대통령도 뽑았다 뭐 해봤다 말짱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 선거 없애야 되고 전자개표 없애야 되고 유일한 거는 수개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해서 수개표를 하는 이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은 법관을 절대 겸임하면 안 돼요. 이 네 가지가 해결되어 있는 전제하에 문재인이가 내려와도 의미가 있는 거지. 쟤네들은 어떻게 지금 저거 작전을 할 수가 있냐면 문재인이 이제 내려와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 박원순이 죽는 거 봐요. 쟤네들 필요 없으면 다 죽는 건 뭐 아주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가정해갖고서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문재인이 내려오자고 해놓고서 이 사이에 부정선거 이거는 딱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특히 이제 대한당에서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주시는 당이라고 좀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서 우리가 국민 저항 운동을 하더라도 아주 뼈들어지게 꼭 아주 그 코어 그러니까 저 핵심을 잊지 않는 그런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잠깐 좀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도당 대표 이제 충청도도 내려가야 되니까 당상에 올라와서 한번.